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어저께는 경비조사 학교에 간 제 제자하고 대담하는 영상을 만들어 잠시 올렸는데 여러분 좀 정신적으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지는 마음을 좀 다잡으는 의미에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공부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하나 노력 하나만큼은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마무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호자격론 모의고사 6번입니다. 1번 경호기동항 상황조치 요령으로 올바른 것은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감지되면 즉시 갓길과 인접한 맨 바깥 차로로 변경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곡선차로 주행 시에는 후미 경호차는 차폭의 2분의 1 정도 도로 안쪽으로 주행하면서 일반 차량에 끼어들기를 방지한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좋다. 차로 변경 시에는 선도 경호차가 먼저 차로를 바꾸어 차로를 확보한 후에 대상자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한다. 뭘 정확히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감지되면 즉시 갓길과 인접한 맨 바깥 차로로 변경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자, 갓길과 인접한 맨 바깥 차로가 가면 고속도로가 만일 중앙선이 있고 1차로, 2차로 오가 있고 만일 그 다음 노견이 있다 또는 갓길이 있다고 치면 갓길은 노견이죠. 옛날은 노견, 지금 갓길입니다. 그렇다면 정체가 감지될 때는 1차로에 있든 차든 2차로에 있든 간에 무조건 갓길 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정체가 감지됐다가 1차로, 2차로 가다가 1차로하고 갓길이 다른 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갇히게 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갓길 있는 차로로 빠져야 됩니다. 갓길 인접한 맨 바깥 차로로 변경해가지고 여차하면 1차로 빠질 수도 있고 여차하면 노견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갓길에 인접한 맨 바깥 차로죠. 그럼 1차로, 2차로 갓길이면 2차로로 가야 되고 만약 1, 2, 3차로 그 다음 갓길이면 3차로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곡선도로 주행 시에는 후미 경호차는 차폭 2분의 1 정도 도로 안쪽으로 주행하면서 일반 차량을 끼어들게 방지한다. 자, 이렇게 곡선도로 이렇게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격선을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선도차가 이렇게 경호 대상차 앞쪽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 후미 경호차는 이 도로 주행하는 도로 쪽에 바깥쪽 도로, 이 안쪽이하고 이 안쪽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주행해야 됩니다. 차폭은 1분 정도 도로의 바깥쪽으로 주행하면서 일반 차량에 끼어들기를 방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틀린 겁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간다. 자, 1차선으로 가는 되지 않고 2차선 또는 2차, 요즘 용어 2차로죠. 2차로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도로 갈 때는 여러분 선도 경호차는 중앙선에 붙여서 가고 그 다음에 경호 대상의 차량은 그 차의 차폭 2분의 1만큼 우측으로 갔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갈 때는 1차선은 좋지 않고 2차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3차로로 빠질 수도 있고 1차로도 빠질 수 있고 갓길로도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대상자가 복도를 갈 때는 복도의 중앙으로 가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고속도로 갈 때는 가운데로 가라. 차로 변경 시에는 후미 경호차가 먼저 차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선도 경호차가 바꾸고 이어서 대상자 차량이 차로를 바꾸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접 경호 대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암살된 후에 이스라엘 경호팀이 운영하는 대응. 우발 상황 시 외선 경호는 위험의 발견과 대적 임무 및 통로 개척. 내선 경호는 대상자 방어 및 대피가 주 임무다. 자, 이걸 딱 나오면 내선과 외선이 나오면 이중대응입니다. 이중대응. 아시겠죠? 이중대응. 안에 내선이 하나 있고 내선 근무자 있고 외선 경호는 있습니다. 요거 이중대응인데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암살된 이후에 이스라엘 경호팀이 운영하는 대응 이중대응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이중대응, 이중대응은 이중원형 대응도 있고 이중 다이아몬드 대응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중대응입니다. 3번 다정한 정상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할 때 경호안전통제단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북한의 위험 요인 분석 및 군사 대비 태세의 유지, 참가국 정상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활동 시행, 행사장 테러 위험 취약 요인 종합 분석 및 대책 강구, 행사장별 모든 작전 요소의 조정 통제. 자,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만일에 못 외웠다 하더라도 모든 업무보다 우선해야 되는 업무는 정상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우죠. 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다락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이게
최우선 업무입니다. 자, 답은 나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호작전본부에서 하는 업무, 경호작전본부에서 하는 업무 규정에 의할 때, 자, 참가국 정상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활동, 경호작전본부는 경호활동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예요. 행사장별 모든 작전 요소 조정 통제, 이것도 작전이죠, 작전. 회의장, 숙소, 공항, 기동로 등에 대한 세부 경호 안전계획 수립, 세부 경호 안전계획 수립, 세부 경호 안전계획 하면 이거 경호작전본부예요. 예를 들면 우리 경호계획 수립할 때 2차 경호계획 수립할 때 세부 계획이죠. 그런 것처럼 경호작전법에서 세부 경호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기타 뭐에 돼 있는데, 자, 거기 보면 6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1호, 제1항의 1호 업무는 통제단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한다. 경호안전 통제단은 다른 업무보다 요거죠. 참국 정상의 신변을 위한 경호활동이 다른 업무보다 우선한다. 2호, 3호, 4호 업무보다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 외에 자, 북한의 위험 요인 분석 및 군사 대비 태세 유지는 군작전본부의 업무이다. 이것보다도 우선한다. 북한 나오면 군입니다. 참국 정상 경호작전본부죠. 그 다음에 모든 작전 요청 통제도 경호작전본부죠. 자, 그 다음 행사장 테러 위험 취약 요인의 종합 분석 대책은 테러죠. 대테러본부입니다. 그래서 뭐 대테러본부, 경호작전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소방방재본부 많이 있죠. 해양경찰작전본부 많이 있는데 그 본부의 어떤 임무까지도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기획조정실의 임무 한번 살펴봤죠. 4번입니다. 경호작용 기본 고려에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안유지, 자원동원, 위협평가, 책임의 분배. 자,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경호자 기본 고려에서 4가지 있는 책도 6가지 있는 책도 어떻게 했는데 6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계책 일정 보자 했잖아요. 계책 일정 보자. 자, 그 계책 일정 그다음에 보자 있죠? 책 보자 있잖아요. 위에 평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기부 계책 일정 보자입니다. 자, 경호 계획 수립, 책임의 분배, 일지의 작성, 정보의 수집, 경호 보안 유지, 자원의 분배. 자, 계획 수립, 책임의 분배, 책임 분배, 끝자 자자는 자원 분배입니다. 책임 분배, 자원 분배, 일지 작성, 정보 수집, 보안 유지. 계책 일정 보자. 경호장애의 기본 고려에서 6가지 외워둡니다. 5번 경호 업무 단계별 활동 절차에서 행사의 규모나 성격, 특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는 단계. 자,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한다 이 말은 취약 요소 배제 활동을 한다는 뜻이죠. 딱 이것만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준비 단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는 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발 경호 활동의 핵심이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호 CP를 먼저 설치하고 경호 보안 활동은 경호 선발 경호 활동 내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안전조치, 안전검측. 자, 안전검측이 바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의 배제 활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경호관계의 회의를 통해서 경호 협조 활동을 하면서 경호 실시를 앞두고 최종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 거의 100에 가까운 상태가 이루어진 게 바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근접 경호의 유형별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경호 대상자가 도로 이동 시 잠시 정지된 상태에서는 5, 6명의 경호원이 원형 대응을 이루는데 팀장을 제외한 전원이 배면 경호 자세로 각자의 책임 구역을 사수한다. 경호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악수 시에는 악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 눈빛, 손 등을 감시한다. 에스컬레이터 이동 시에는 걸음을 멈추지 말고 최대 단시간 내에 이동해야 한다. 계단 이동 시에는 일반 도보 대응과 동일 대응을 유지하되 위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대상자는 항상 계단을 한쪽 벽 쪽으로 위치하여 이동한다. 자, 이 가나다라까지 끝까지 여러분 문제 읽어봐야 됩니다. 딱 읽어보고 나면 확실히 틀린 게 하나 나오죠. 이거죠. 계단을 이동할 때는 대상자는 계단의 가운데로 가라 그랬죠. 양쪽으로 대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벽 쪽으로 가면 틀렸죠. 항상의 말도 더 틀렸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벽 쪽으로 가야 될 경우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항상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다는 뭐 당연히 맞는 거고 가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도로 이동 시 잠시 정지 상태는 5, 6명의 경호원이 원형 대응을 이루는데 잠시 정지할 때는 원형 대응이죠.
자, 이때 경호원들은 경호 대상자를 등진 상태, 즉 경호원 뒤쪽에 경호 대상자가 있는 상태의 경호, 그걸 배면 경호라 부릅니다. 배면 경호 자세로 책임구역을 사수하면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된다. 자, 6번의 가도 맞죠? 자, 배면 경호의 의미, 경호 대상자를 경호원 뒤에 두는 자세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검측활동 원칙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밖에서 안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체계적인 안전검측을 한다. 자, 이거 맞네요. 검측은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예의를 불허하고 선선발 개념으로 실시하며 인원을 최대한 지원받아 활용한다. 자, 다 맞는데 예의를 불허하고 이 말이 맞느냐 안 맞냐 약간 헷갈리죠? 자, 세모로 두고 보겠습니다. 안전검증은 통상 2인 1조로 실시하되 공공지역 30%, 외부지역 20%, 중요지역 50% 배치한다. 여기 확실히 틀렸네요. 자, 공공지역의 25%, 외부지역의 25%, 중요지역의 50%죠? 숫자를 여러분 대부분 시험 문제 숫자를 잡을 것입니다. 내기 좋으니까. 그래서 25, 25, 50입니다. 다 확실히 틀렸습니다. 전자제품 분해 확인하고 확인 불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제거 조치한다. 이것도 약간 말이 애매한데 현장에서 원거리 격리 조치한다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여기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라도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예의를 불허한다는 말은 안전검측을 하다가 안전검측하면서 너무 예의를 지켜가지고 할 수 없죠.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의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안전조치, 안전검측하는데 집중해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필요하면 댓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